오늘 읽어드릴 책은 고통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몬티 라이먼, 상상스퀘어 출판입니다. 이 책은 통증에 관한 오해를 밝히고 최신 통증의학의 발전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통증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통증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통증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사실 통증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이자 수호천사입니다. 고통의 비밀에서는 통증의 극단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뇌신경학 연구를 통해 환상통에서 만성 통증에 이르는 수많은 통증의 비밀을 파헤치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통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4장.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기대와 예측의 효과. 가장 신뢰받는 의사가 가장 병을 잘 고친다. 갈렌, 2세기 그리스 의사. 폴 에번스는 학수고대하던 전기치료기가 마침내 도착하자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라디오 프로듀서인 그는 오랫동안 섬유 근육통을 앓아 전신 통증과 피로감에 자주 시달렸다. 조금 좋아졌다가도 쉽게 재발했고 재발할 때마다 심신이 지쳐갔다. 섬유 근육통은 정말 끔찍한 병이에요.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죠. 그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아보다가 새로 나온 전기치료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봤고 써본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았다. 고민 끝에 치료기를 구매한 그는 영국 자선단체 페인 컨선의 라디오 방송인 에어링 페인에 출연해서 치료기의 효과를 인터뷰했다. 정말 굉장했어요. 마약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마약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마법의 진통제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뒤이어 이런 말을 덧붙였다. 3개월 뒤에야 알았지요. 그동안 코드를 꽂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플라세보 효과를 경험했다. 플라세보 효과는 통증처럼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플라세보 효과는 통증의 본질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뇌가 상황을 고려해 내리는 판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세보 효과의 기이한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리고 통증과의 전반적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라세보는 위약, 즉 가짜약을 말하는데 포도당 알약이나 식염수 혹은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가 꺼진 치료기처럼 양리적 활성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모든 약물이나 치료를 의미한다. 플라세보 효과는 치료가 전달되는 맥락에 대해 뇌가 보여주는 반응이다. 플라세보라는 단어는 원래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려있다. 중세 유럽에서 장례식의 노랫말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장례식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사기꾼이나 아첨꾼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제프리 초서의 14세기 설화집인 캔터베리 이야기에는 플라세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자신의 형제가 끔찍한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는 거짓말쟁이의 아첨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현대로 넘어와서는 의학계에서 가짜, 속임수라는 의미를 넘겨받았다. 양리적 효과가 없는 약물이나 가짜 치료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초자연적 현상에 가까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 역시 오랫동안 의혹과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다. 1954년 란셋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위약은 무지한 신경과민 환자들이나 부적격한 환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위안이자 지지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오늘날 일부 의사들도 플라세보 효과 자체는 가짜이며 환자들이 몸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증거는 대부분 이를 반박한다. 실제로는 위약이 뇌를 변화시켜 질병과 증상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는 플라세보 효과가 통증의 본질을 밝히고 통증 치료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약에는 포도당 알약이나 식염수 주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도전 정신이 뛰어난 휴스턴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플라세보 수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당시 정형외과 수술로는 관절경 괴사조직 제거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무릎을 절개해 관절 내부의 염증 조직과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수술의 목적은 무릎 골관절염의 통증을 줄이는 것이었고 결과도 대부분 좋았다. 하지만 사실 의사들은 이 수술이 왜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낼 방법으로 플라세보 수술, 즉 가짜 수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쪽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관절경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했고 다른 한쪽에는 전신 마취 후에 무릎을 절개만 하고 닿는 가짜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세보 수술은 진짜 수술만큼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2년 뒤에도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통증면으로나 기능적으로 수술 결과가 더 좋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수술에 따른 통증 완화가 조직상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과 희망으로 인한 뇌의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다. 이를 뒷받침한 최근의 연구는 수술이 반드시 요구되는 인대 파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골관절염 무릎 통증 치료에 운동도 수술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무릎 관절 수술 외에 플라세보 효과를 확인한 외과적 수술은 더 있다. 2014년 발표된 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외과적 수술과 가짜 수술을 비교한 결과 총 53건 중 절반의 사례에서 가짜 수술이 진짜 수술만큼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진짜 수술은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는 뜻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단지 플라세보 수술과 똑같은 원리로 효과가 있는 것뿐이다. 즉, 손상된 내부 조직을 수술로 도려내서가 아니라 플라세보 효과를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 효과가 있는 것이다. 플라세보 효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짜 수술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통증의학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세보 효과가 어떤 원리로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토르 웨거 박사는 플라세보 효과가 일어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촬영술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웨거 연구팀은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전기 자극을 가한 다음 fMRI 장비로 뇌 활성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전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상, 전측 대상 피질, 뇌 섬엽 등 통증을 느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짜 약을 피부에 발라주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연고라고 말하고 뇌를 관찰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부위의 활성화가 줄어들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플라세보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웨거 박사는 통증이 어떤 원리로 감소하는지를 더 궁금히 여겼다. 몇 년 후 웨거 연구팀은 뇌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활성화를 양전자단층 촬영술로 측정해서 플라세보 치료가 통증과 관련된 뇌 전 영역에 걸쳐 오피오이드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뇌에 저장된 엔도르핀 같은 오피오이드가 분비되기에는 충분했다. 엔도르핀은 사실상 중독성 없는 모르핀이다. 1978년에는 오피오이드의 차단제인 날록손으로 플라세보 효과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웨거 박사는 1978년의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선행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2009년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록손이 전측 대상 피질과 수도관 주위 회색질 같이 통증과 관련된 주요 뇌 부위에서 오피오이드 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밝혀졌다.